안녕하십니까. 수다장터 진행을 맡은 정강입니다. 수다장터는 경인종합뉴스, 광흥타임즈, 뉴스인광명, 수사팩트 등 4개 언론사는 시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해 수다장터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개설하고 기사와 유튜브를 병행하여 내보내고 있습니다. 유튜브 개설에 맞춰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오는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지역을 누비고 있는 광명갑을 지역의 현역 의원과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김기남 국민의힘 전 광명갑 당협위원장님을 모시고 총선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해서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에 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출마를 하셨다고 밝히셨습니다.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 확보가 가능하시다고 보시는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사력을 다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서 윤석열 정부의 완성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0% 이상 앞서고 경기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뜻이 계속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해주지 않을까.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과반수 이상을 얻는데 수도권에서 과반만 얻는다면 전반적으로 과반수 이상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빌기 위해서 충분하게 과반 이상 확보를 자신하신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활동을 전혀 안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국민의당에 입당을 하셨는데 정치를 시작하신 계기가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그냥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일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당 정치가 혐오 정치로 굉장히 싸우면서 국민들이 정치에서 관심이 멀어졌을 때 그때 안철수가 양당 정치의 그 피해를 언급하면서 제3정당을 표방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때 저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치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김기남 전 위원장님께서 남한의 특별한 정치적인 장점이 있다. 아니면 김기남이 이런 사람이다. 예, 저는 국회의원의 그 조건으로서 자기의 전문 분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존에서는 그냥 뭐 운동권에서 운동권들이면 무조건 다 정치권에 들어와서 하는 그런 건데 지금은 시대가 전문가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다시피 의사로서 전문적인 영역이 있고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 저는 그 자기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그런 마인드가 남보다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사들은 원래 마인드가 좀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려고 하는 착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를 작은 의사, 중간 의사, 큰 의사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작은 의사, 소의라고 하는 작은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고 중의, 중간 의사는 그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고 대의, 큰 의사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의 병든 부분을 치료하는 게 대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의 병든 우리 사회의 병든 모습을 치료하는 대의가 되고자 정치권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은 국회의원의 조건으로서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들은 공익을 우선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광명시 서울시 편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71.9%가 찬성한다고 밝히셨는데요. 광명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수치는 제가 이제 사람들을 직접 찾아서 만나고 혹은 전화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얻어낸 수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느꼈던 것이 많은 시민들이 서울 편입을 진짜 원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었고요. 장점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제 생각도 있지만 시민들의 가장 큰 목적은 교통이 좋아질 거라는 게 굉장히 가장 큰 퍼센테이지였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이것도 들을 이었고, 그리고 의외로 30대, 40대 아주머니들이 찬성률이 높았는데 그분들에 따르면 우리 자녀가 서울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물려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장점이라면 단점도 아이러니하게도 집값 상승을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는 지금 광명에서 살고 있는데 광명이 서울 편입되면 집값이 오르고 그렇게 되면 전세가 오르고 그래서 나 광명에서 못 사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 때문에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왜 했는가 이렇게 반문을 해봅니다. 그게 아마 그 수도권 과밀화 억제 때문에 나온 정책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은 실패로 끝난 정책이고 지금 저 생각에 광명의 서울 편입은 광명이 잘 되기 위해서 서울 편입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사실은 우선 우리나라의 구조를 경쟁력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라는 큰 어젠다 앞에서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나라는 나라 간의 경제가 아니고 도시 간의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재 행정 체계가 거의 일제 시대 때 만들어둔 시대 그 행정 체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이 변하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지금의 그런 옛날에 그때 만들어놓은 행정 체계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경쟁력으로 한다면 수도권에는 서울 그리고 부산 그리고 광주 이런 식의 각 지역마다 큰 메가시티로 가는 게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그 성장에 맞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었고 그렇다면 서울에서 메가 서울이 되는데 우리 광명이 당연히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지 광명이 발전을 위해서 서울로 간다.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위해서 메가서울이 필요하고 메가서울이 필요하는데 바로 인접해 있는 생활권이 겹치는 광명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후보로 북콘서트를 하실 때 책 제목이 중도에서 길을 찾다였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 정치를 주장하셨는데 국민의힘에 입당하셔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혹시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도에서 길을 찾았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한 말 중에 왼쪽에서도 답을 찾을 거고 오른쪽에서도 답을 찾는다고 했거든요. 사안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그 답이라는 것이 틀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답, 정말 가장 좋은 답이라는 건 국가와 국민과 그리고 시민들을 위하는 게 진정 원하는 게 어떤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포커스만 제대로 맞춘다면은 민주당의 정책도 우리가 쓸 수 있고 국민의힘의 정책도 가져다 쓸 수 있고 저는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된 국민만을 바라보고 시민만을 바라보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중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다장터 조수재입니다. 위원장님, 광명시장에 이제 두 번을 출마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 네. 꼭 혹시 또 이제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는 또 광명시장 이렇게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얘기 훅 들어오네요. 네. 근데 저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에 출마를 했는데 네.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는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 김기남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의 광명시장 출마를 통해서 이젠 어느 정도 알만한 사람을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제가 선택을 못 받는다면 저는 깨끗이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와서 우리 국민의 힘과 광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에 나왔을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아버지 부시를 이겼던 그런 슬로건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듯이 봐서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잡고 가신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우리나라 기업은 2류고 행정은 3류고 정치는 4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4류인 정치가 3류만 된다면 우리나라 행정은 2류가 될 것이고 기업은 1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하고 국민은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 그래서 저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치의 판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정치판, 지금 정치를 계속 했으면 하는 그러한 꿈을 갖고 있고 그러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그런 정치 확실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광명갑의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광명갑은 누가 뭐래도 뉴타운 개발이죠. 뉴타운을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잘 빨리 순조롭게 완성을 해야 되는 거고, 뉴타운에서 배제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것 같습니다. 6구역도 그렇고 13구역 그리고 8구역 이런 분들은 아직도 소외감 때문에 뭔가 공공개발이라든지 민간개발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을 차질 없이 잘 챙겨서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다장터 김진환입니다. 수다장터 10만 구독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김진환을 위해서 우리 구독자 그리고 수다장터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꼭 좀 구독과 좋아요 기본으로 장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친구이자 그 다음에 이번 또 총선에 사활을 걸고 가는 전 국민의힘 우리 김기남 위원장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갑은 선거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중앙에서 내려온다더라. 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게? 저는 내려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려와서도 좀 과연 누가 그 사람이 내려온 사람이 나은지, 그동안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한 후보들이 나은지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당원들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해 주셔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그냥 내려오면은 광명에서 해야 되는 사람들 기회를 잃는데 그 점은 예, 그 광명 지역 정치인으로서 그 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보다 더 나은 후보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내려온다면 저는 흔쾌히 자리 양보할 그런 의도 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예,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시 그 사람이 낙하산으로 와서 공천을 받는다. 이것은 굉장히 저는 인정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칭찬을 한번 해주고 싶은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래도 낙하산이나 지역에서 내려올 때는 최소한 1년 전에 와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 당도 그건 최소한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하산을 내려오는데 그냥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이렇게 덜렁 내려와고 이 사람 뽑아주세요.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이 사람 뽑아주세요 하면 그게 과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려오시더라도 그러면 네. 정치적인 경험이 그 짧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친구이자 위원장님은 네. 뭐 정무적 판단력, 정치력 부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예? 뭐 많은 분들이 네. 그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얘기가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 왜 어떻게 차이점이 뭘까요? 글쎄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고 그런데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의 생각을 한번 바꿀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쭉 해왔으니까 누가 그렇다더라 이런 것보다는 내가 판단했을 때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자기는 그 사람을 지지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항상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거의 뭐 한 5년, 6년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보완되고 많이 굽은 것도 펴지고 구멍난 부분도 꿰매고 이렇게 해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누가 저한테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좀 더 귀담아 듣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전 광명갑 당협위원장 김기남입니다. 이번에 저는 22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사무실도 크로앙스 지하 1층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앙스 건물 외벽에 크게 현수막도 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광명 시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광명 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다장터 세 번째 시간으로 김기남 국민의힘 전 광명갑 당협위원장님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들어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 내주신 김기남 국민의힘 광명갑 당협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기남 국민의힘 전 광명갑 당협위원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모습, 깊이 있고 재미있는 모습으로 찾아뵙겠다는 약속드리며 수다장터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